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의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영국 발해에서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늘면서 정부의 방역 작업과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새해 벽두부터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4일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 신청서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백신의 허가 심사에 이어서 통상 2달에서 석 달 걸리는 국가 출하 승인 절차도 20일 이내로 매듭 지을 방침입니다. 식약처가 국내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을 동시에 마친다면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카톡 등 SNS를 통해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무리를 빚자 보건당국이 결국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적이 결코 없으며 복용 시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도 작년 6월에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긴급 사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된 입양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학계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국의 지역안전 지킴이, 사회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직 약사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조만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소식 역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건데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안이 찢어졌는데도 구내염이라고 적힌 이 진단서를 가해자 부부가 제출해서 결국 정인이가 구조될 기회를 잃어버렸다면서 국가가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 이슈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가 된 의사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 약은 베링거 인겔하임이 덴마크 제약기업과 제휴해서 확보한 신약 후보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임상은 타국가 임상시험으로 전체 참여 환자는 350명이고 국내에서는 16명이 참여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삭센다를 능가하는 약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제약이 독일 제약사로부터 도입해서 국내에서 수면 마취제로 개발 중인 레미마졸람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나제약은 2018년부터 이 레미마졸람 임상시험을 진행해 식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레미마졸람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일 개정 공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방출 제어 기술을 통해서 반감기를 늘린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개량 신약이 출시됐습니다. 한미약품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한 미란성 역류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 DR 서방 캡슐 20mg과 40mg을 선보였습니다. 이 에소메졸 캡슐약은 머스트 폴리캡 특허 기술이 적용된 이중 지연 방출 제형을 통해서 약효 지속 시간을 개선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감염 방지 코스프레이 치료제 및 축농증 치료제인 GLS-1200 원천 기술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근 대표이사는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으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등 현지 대학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적응증을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제약이 최근에 국립암센터와 광역화학 치료 임상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첫 환자 등록을 시작으로 곧바로 임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치료적 탐색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 조기 유방암에 대한 광역화학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 연구입니다. 국내에서 조기 유방암의 광역학 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증시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 한 해 코로나 테마 투자 덕분에 주요 바이오 제약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가운데 유독 최대 주주의 지분 변동이 많았던 회사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제약회사는 보령제약으로 4.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대웅제약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3.2%포인트 늘었고 유유제약도 3%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일동제약은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9%포인트 넘게 줄었고 신풍제약도 5.5%포인트 가까이 감소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국제약과 서울제약, 우리들제약, 유유제약 등은 지분 양도와 증여 등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백신 시장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GSK와 주요 백신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GSK가 개발한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동으로 국내에 판매, 유통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제품은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락스 등 5종입니다. 계속해서 제약업계 관련 소식인데요. 연성정밀화학 계열사인 YS생명과학이 독일 원료의약품 기업인 아레비 파마를 인수했습니다. 아레비 파마는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전통 원료의약품 업체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30여 종 품목을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안정화에 사용되는 콜레스테롤을 화이자에 공급 중입니다. 중소제약업체가 독일 기업을 인수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요즘 약국 운영하시는 약사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약사와 직원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 이 코로나 파파라치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이 코파라치들이 활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의 경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그리고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례 우수 신고자들을 보상하면서 이런 코파라치들이 더욱 극성이라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제약회사와 의학단체들이 온라인 시무식을 갖거나 조촐한 신년 할애회를 열고 코로나19 탈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대학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독립적인 전문기구인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매우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지만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2대 서울시 의약품 유통협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위너스약품 대표인 박호영 현 회장과 원일약품 대표 정성천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투표는 오는 19일 2021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박 후보는 3년간의 회무 경험을 살려서 신구 조화를 통해 안정 속에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고, 정 후보는 현재 서울 지역의 의약품 유통업체 수는 900여 개에 달하지만 회원수는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300곳까지 가입수를 늘려서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약사단체 동정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병원 약사회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영희 회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석 부회장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김정태 약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영희 병원약사회 회장을 부회장에, 그리고 보험이사에 손은선 병원약사회 부회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손은선 신임 보험이사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 약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인사동정인데요. GC 녹십자 헬스케어 안효조 부사장이 1년 만에 신임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KT와 K뱅크 등을 거친 안 신임 대표는 지난해 GC 녹십자 헬스케어에 합류한 뒤 디지털 헬스케어와 B2C 사업 강화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한국약제학회 신임 회장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권호승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